네, 김지순입니다. 지금은 3월 9일 12시 1분이네요. 어, 이 새벽에 저는 피파리 수업을 수업을 듣고 바로 리뷰를 올립니다. 되게 생생할 거예요. 진짜 끝나자마자 바로 켰어요. 다 증발해서 날아갈까봐. 제가 조금 최대한 아무튼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안티프레질 책으로 했는데요. 안티프레질이 부자들이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 사전 같은 두께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도 그 책 한 페이지를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저는 아예 제가 책을 읽어보지 못했을 책이었으나,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해독해 주시고 그동안 1대1 교육을 해주시고 뭐 등등의 제가 수준 높은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 책을 아이스간 대표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제가 혼자 읽어도 대략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거구나 대략 짐작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놓치고 있다는 게 많다라는 걸 인지가 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알고 이거를 많이 안다라고 해요. 하지만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한테 배운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 그 상태가 저는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정말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준비 상태라는 걸 저는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계속하고 마탱이 가지 않는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티프레질 책은 아이스간 대표님이 어떻게 이 책을 알게 되었냐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분명히 저도 인터뷰나 이렇게 해서 들었을 텐데 아이스간 대표님이 이 책을 안티프레질 책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는 사람 손들었을 때 저는 못 들었어요. 이유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놓친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 또 느꼈던 게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다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 들은 거를 반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오늘 또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스간 대표님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알게 된 계기를 오늘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두 명이 나와요. 미국의 부자. 네, 한 분은 제가 이제 좀 잘 모르는 분이라 이름을 못 적었고요. 한 분은 로버트 기요사키. 이 억만장자의 부자들이 두 명의 대화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책 하나로 소통하는데,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 그 표정과 눈과 이런 제스처로 그 전달이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스간 대표님이 저 부자 두 명이 나와서 책 하나로 소통하는데 그 눈빛과 표정과 서로 티키타카 하는 그 부분에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책을 가서 사서 보게 된 게 바로 2020년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스간 대표님은 좋은 책을 무조건 반복하는 걸 그 전에 이 부분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스간 대표님이 좋아하는 책, 그리고 좋은 책은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고.
근데 한 번 보실 때 되게 낙서되어 있고, 이렇게 뭐가 안 보일 정도로도 표기되어 있는 책들을 저희는 많이 봐서, 다시 한 번 보면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의 책이 되는구나를 저는 알아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그 같은 책을 진짜 여러 권 사신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럼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 나는 여러 번 봤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아이스간 대표님이 5년 동안에 그 한 책을 계속 보면서 얻고 깨닫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책을 메모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저자와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저자의 그 뇌를 해부학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 5년이라는 과정 안에 아이스간 대표님이 또한 인지하는 게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범위도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알려주는 안티프레질,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이스강 대표님이 그거를 씹어먹어서 우리 수준으로 맞춰서 설명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게 우선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오늘은 근데 우선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거의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시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도 정말 주옥 같은 내용과, 그리고 실사례로 지명을 해서 정말 겉도는 대화가 아닌 진짜 그 사람의 면전에 대고 뭐가 잘했고 그러니까 그 사례로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놀라웠고, 그런 모습이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존경하고 아이스간 대표님을 따르는 부분이다라는 걸 오늘 좀 더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 사람 앞에 두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아이들 셋을 두고 너는 누구 때문에 너는 이게 안 되는 거고 너는 지금 위험한 상태야 를 1대1로 말하는 것과 이제 동생들 다 있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또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최대한 하지 말아라 하는 교육으로 받아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아닌 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많은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고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귀해요. 아마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아마, 이해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전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의 혹시라도 미래에 내가 그 현명한 행동으로 가지 않고 현명한 방향이 아니라 멈춰 있는, 그리고 미래의 위험한 길과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겠다라고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사람을 볼 때요,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면서 그냥 지켜보던지, 그리고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은 좋은 말을 저에게 칭찬이나 이런 말은 하지만 행동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그 사람에 맞춰서 저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아니면 그 선까지 보여주거나, 이게 제가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듦에서 벗어났어요.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그래서 그냥 그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저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되게 큰 변화죠, 저에게. 그래서 저의 시간과 저의 에너지를 아껴주셔서 제가 감사한 이유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안티프레질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안티프레진 전략. 그럼 무슨 전략일까? 근데 이 책을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티프레질을 발견한 계기가 누가 봐요? 그랜드 가든. 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와 또 억만장자의 한 명. 이 책을 본 거예요. 이 말인즉 부자들은 이 책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볼까? 도움이 되니까 보겠죠. 배울 게 많으니까 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겠죠. 근데 한 명이 아닌 그 부자들이 이 책은 부자들이 보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수준 있는 부자들이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티프레질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안티프레질은 전략이다. 전략인데 무슨 전략? 여분의 전략. 그 여분의 전략이 뭐냐?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그런 여분의 전략, 경험할 수 있는 여분의 전략,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의 전략, 그 다음에 현명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분의 전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인지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과 그 다음에 또 인식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건 인지 능력이 낮고 인식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되게 이거 하나로 모든 거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이 시대 땐 되고 이 시대는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인지하지 않는 것.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서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실사례를 가지고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인지를 했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이 안티프레질을 발견하게 된 계기를 저는 분명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책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고. 근데 저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하지 못한 거, 내가 이렇게 놓치는 거를 알고 있는 그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 이 사람이 하는 말만 배운다고 앵무새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저의 인지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거를 모르는 거, 못하는 거, 나는 나약한 존재인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면 제대로 된 현명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전략과 제대로 된 분의 멘토를 만나서
따라가면 될 수 있다라는 거 등등의 모든 거, 그냥 막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을 키워야 그게 여분의 전략이 되고 이게 우리가 안티프레질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제가 오늘 좀 큰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프레질의 전략은 반쪽짜리 전략이 아니라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인데, 근데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삶, 실패를 통해서 타인의 실패나 뭐 경제적으로도 뭐 실패라던가 뭐 또 뭐가 무슨 예시가 있었지? 그 타이타닉호가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배를 만들지 않았고 그로 인해 더 큰 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서 혹시 더 타이타닉호처럼 그 배가 망가져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해 얻는 이익,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배웠어요. 근데 안티프레질에서 나오는 건 그 실패가 전체 모두를 잃는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적인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안티프레질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오는 그 부분 실패를 통한 인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더욱더 높여질 수 있다. 그리고 부분 실패가 없으면 사실 전체 실패로 가는 망하는 길이다. 이거를 듣는데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표현해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이끌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면전에다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안티프레질 정도로 가신 건 기존에 5년 동안의 안티프레질을 읽었고 그리고 그 읽은 게 행동으로도 경험을 했고 또 그 행동으로 경험하면서 더욱더 그 디테일이 달라진 거다. 그러면 아이승환 대표님도 코칭을 해가면서 부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인지 능력이 더욱더 향상되고 올라갔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인위적인 뒷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훈련은 인위적인 훈련을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 지금의 제가 보고 있는 아이승환 대표님의 자연스러움은 그 전 과거에 제가 퀸즈 대학으로 보았던 아이승환 대표님의 그 따뜻하고 막 우쭈쭈까지는 아닌데 막 그래도 항상 긍정으로 막 해주시고 지금과 완전 다른 모습의 아이승환 대표님을 보면 분명히 그때 대표님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 부분 실패를 통해 그 정보를 또한 인식했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승환 대표님의 자연스러움과 그냥 지금의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냥 아이승환 대표님이 된 거다를 또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이 필요한 거는 자연스러움을 위함이다. 우리가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요. 그 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그냥 저다운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 뭔가의 자연스러움이 좀 어눌하고 어색하고 뭐 그랬죠.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나 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저인 모습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저는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어색한 행동들을 했었고, 어색한 훈련들을 했었고, 그리고 어색한 콜드콜을 했었고, 어색한 반론을 고객들하고 반박을 했었고, 어색한 만남을 이어갔고, 뭐 등등 다 어색한 거를 해나가다가 지금은 과거보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유튜브를 안 할 때가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했어요.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 속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콜드콜을 배우고 아이승 대표님 만나서 뭐 이렇게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제가 부분 실패가 없을까요? 아유, 없으면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고객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고객이 노하기도 하고요. 뭔가 제안을 했을 때 클로징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안 됐다, 기분 나쁘다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그 안에서 내가 왜, 뭐 때문에 이게 클로징이 안 됐을까? 나에게 떳떳하나? 이 사람이 그냥 나랑 안 맞는 자격 조건이 안 맞거나 나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도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전 단계에 이 고객에게 티키타카를 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제대로 옳은 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몰랐구나. 고객에게 뾰족하게 질문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저도 돌아보고 고객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그 정보로 인해서 저는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인지를 못하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교육을 신청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발견으로 돼서 제가 이제 그때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알고 인지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저를 보고 또 다음 성공권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이걸 배우면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와가는 게 지금의 아이승환 대표님이 저는 한참 뒤에지만 저의 기준으로 저를 봤을 땐 저는 정말 만 11개월 동안 아이승환 대표님 만나서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어요. 남들 보기엔 제가 이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저를 판단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되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걸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그 위대해 보이고 되게 먼 산 같은 아이승환 대표님의 지금의 모습이 과거의 아이승환 대표님은 코칭 없이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해냈고 찾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인지 능력을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저 또한 그 길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이 아이승환 대표님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뭔가를 잘 해내려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배운 거를 느낀 거를 깨달은 거를 말하면서 공급자 입장에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함으로 하지만 결국 저에게 제일 많이 도움이 돼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메타인지가 엄청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저는 그 박세니 원장님한테 배웠을 때 인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인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돼야 될지가 안 됐었던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서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객들과 티키타카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말을 하고 교육을 할 때, 어떤 포인트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 다음 내가 뭘 가지고 이걸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도 보여지고, 또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것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다 보게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마음이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완벽한 사람은 미니멀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결국엔 제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과정에 들어섰구나를 또 확인을 했어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1,000,000원 이상 벌기 위해서, 그리고 좀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찾고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엔 아이승환 대표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쟤는 이 제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에 대한 거를 다 거의 없앴어요. 그리고 삭제한 상태고 오로지 아이승환 대표님과 함께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미니멀 라이프처럼 제가 교육하고 성장하는 부분에서 미니멀이 된 거죠. 하나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 저도 뭔가 다른 거를 더 투자하고 더 경험을 해보곤 하겠죠. 아이승환 대표님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멘토들이 계속 달라진 것처럼. 근데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계속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이승환 대표님이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저희 메타인지가 높아집니다. 가르치는 입장이 있고 공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에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고 제가 저도 모르게 스며들고 바뀌어진다. 그래서 인지 능력을 높여야 우리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전략, 여분이 생기는 거다. 그거를 오늘 저희가 핵심에서 좀 배워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인지 능력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인지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주변 사람 물어봐도 몰라요.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 없고요. 그리고 그냥 말만이 아닌 내 경험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닌,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로 많이 쫓아다녀 봤잖아요. 박선희 원장님, 안 대장님도 만나보고. 근데 그분들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통해서 성공한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알아듣고 나는 새일 경우에는 그렇게 성공이 돼요. 근데 저는 나는 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머리로 인식으로는 인지가 됐어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적용을 못하는 그 상태인 저를 아이승환 대표님은 변화시켰고 끌어주셨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그게 아이승환 대표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 누가 와도 간절하고 성공하고 싶고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 제일 빠른 길,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처에 교육 문의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